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또 시장이 반대입니다. 금투세 관련 강행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등장하면서 증시가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빨리 이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잠잠해지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국 시장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한 알파벳은 시간에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 시간에서 5% 넘게 상승. 유튜브 광고와 클라우드 수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특히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3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최근 발표하는 그 기술주의 실적이 전부 다 괜찮게 나오고 있죠. 테슬라도 엄청나게 뜨겁게 나왔고 그리고 알파벳도 잘 나왔는데 메타와 마소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AMD는 조금 나빴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시간에서 7%나 급락했습니다. AMD 매출은 작년 3분기보다 18%가 증가한 68.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며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천천히 성장한다는 거는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AMD의 AI 칩이 엔비디아랑 비교하면 조금은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AMD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동안은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201일 만에 1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제 우리가 봤을 때 9,700만 원인가 그랬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1억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3%인가 밖에 남지 않아서 새로운 시대를 쓸 가능성도 분명 높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당연히 다른 관련주니 뭐니 그런 거 필요 없이 코인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기립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가 되는 게 매우 큰 부담이어서 혹시나 그렇다면은 미국에 있는 코인 ETF 있죠. 그거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그것도 싫다. 미국 주식은 내가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코인 관련주를 조금 담아보는 방법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는 알트코인을 봐야 된다는 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내고 달려가고 난 다음에는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상방이 좀 닫히지 않겠습니까?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 그때부터는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대장주가 달리고 난 다음에 그 대장주가 조금 쉴 때 그 밑에 있는 부대장주가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기릿은 알트코인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혹시나 코인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쓱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코인 불장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마트24에서 빗썸과 손잡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파스타를 2만 개 한정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최대 3만 원의 이더리움이 들어있는 쿠폰이 있다고 하고 혹시나 편의점에 들릴 일이 있다면 혹시나 이거 있나 하고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흑백 요리사 다음에 상장해서 진짜 완전 대박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본코리아 인기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무려 12조 원이나 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 이 와중에 우리 사주에서 실건주가 발생해서 걱정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도 안 하는 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과거 대여급 공모주 우리가 여러 번 숱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본코리아 직원분들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 했을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모주는 장 초반에 쭉 올라갔다가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은 쭉 빠지는 모습을 한 90% 이상의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모가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 보유예수가 있는 우리 사주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마도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주는 당연히 이렇게 미달이 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소식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12조 원이나 몰린 걸 봤을 때 당연히 좀 좋은 소식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얼마 전 클로버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내일 마침 또 공모주 상장하는 친구가 하나 있죠. 그 친구가 잘 상장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토스 미국 상장 갑니다. 토스가 국내 IPO에서 미국 IPO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IPO 시장이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얼마 전에 K뱅크도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 상장을 먼저 검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나 토스가 미국에 상장하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오닉 9이 11월 당장 다음 달에 공개가 됩니다. 대형 SUV 전기차 아이오닉 9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실루엣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공개가 되었으며 이 GMP에 기반한 세 번째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오닉 9의 특징은 에어로스태틱이라고 합니다. 공기 역학을 최대한 신경 쓴 곡선형 차라는 건데요. 최근 현대차의 차인 산타페를 보면 뭔가 좀 각진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 곡선이 강조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후면부 디자인. 현대차가 후면부 디자인을 항상 좀 이상하게 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이번에는 와 진짜 이쁘다 이러한 얘기가 등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임금 10%를 삭감했으며 포드도 구조조정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포드의 차트를 보면은 어제만 하더라도 8% 하락했고 주봉을 보면은 최근 힘이 없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게 된 이유가 뭔가?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무분별한 저가 공세에 나서면서 유럽과 미국 차량이 밀려나기 시작한 건데요. 한국과 일본 차는 친환경차로 체질 변화를 먼저 시작하며 당장 쇼크에서는 일단 벗어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차 업계도 곧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중국차의 저가 공세는 더 확산될 것이며 2030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33%, 현재 20%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50%나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시장은 누군가 뺏긴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또 가격 경쟁이 나타나다 보면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쉽지 않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기술 초격차 이러한 얘기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기술 초격차 그러니까 중국 차가 아무리 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거 그거를 지금 당장 생각해 보자면은 자율주행 쪽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국 테슬라의 FSD 그 친구는 어떻게 될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테슬라에서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었고 로보택시 업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웨이모는 51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모빌리티 사업도 미래차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세 가지만 오늘 챙기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연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PE 시스템, EPCU, 그리고 BSA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PE 시스템은 전기차에서 엔진과 변속기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EPCU는 전기차 내에서 전력을 변환하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BSA는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제품으로 배터리 팩과 BMS 등을 합친 완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 등이 이슈가 되면서 BMS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갈수록 내연기관차는 사라지고 전기차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품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계열 분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총괄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했고요. 백화점 부분을 진두지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트 쪽은 당연히 정용진이겠죠. 오타입니다. 정용진이에요. 그래서 이마트 지배 구조는 정용진 18.56%, 이명희 10%, 신세계 지분은 정유경 18.56%, 이명희 10%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쓸 게 뭔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둘 다 좋은 소식으로 봤나 봅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둘 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시장은 재건주의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트럼프 관련주 중 하나인 우크라 재건주 연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 이러한 소식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의 재건 지원대를 파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또한 트럼프는 우크라 전쟁을 동결로 마무리한다라는 소식도 등장하고 있고, 과거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날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도 했었기에 재건주가 벌써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전쟁은 빠르게 끝나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 좀 시장이 좀 애매하죠. 한창 뭐 북한이 막 러시아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강조되는 이 와중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 재건 이야기도 같이 등장하고 있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전쟁 관련주와 우크라 재건주가 같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우크라 재건주가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실제로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재건주는 더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뉴스의 파라라가 될지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 김장 비용. 그러나 작년보다 배추 가격이 6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김장 비용은 대략 20%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41만 9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사 먹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김치를 검색해 보니까 5kg짜리가 대략 한 3만 원 조금 이하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10kg짜리가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5kg당 한 28,000원, 29,000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전혀 상관없지만 김치에 밥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김장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LG생건 또 쇼크입니다. 올해는 화장품이 좀 다를까 했지만 LG생건은 또 실적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안 좋을 거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당연히 안 좋을 것을 예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LG생건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줄어든 1조 7천억, 영업이익은 17% 감소한 1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중국 시장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면세, 방판 등 고마진 채널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미래겠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해도 나중에는 오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생건 미래에도 탈출 전략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5%나 급락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게임도 분명 지금이 기회다. 한동안 긴 겨울을 보냈던 게임 업계가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내년에는 게임 산업이 다시 호황기를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긴 겨울 동안 게임사들은 국내 중심의 포폴에서 글로벌 중심으로 포폴로 바꾸고 있고, 콘솔과 PC게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기대가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대형 신작이 출시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탑픽으로는 NC소프트, 그 다음에 시프트업과 펄어비스를 제시했는데, 왼쪽에 보다시피 시프트업 최근 들어 파노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죠. 그리고 펄어비스랑 NC소프트의 월봉입니다. 2021년 그때 고점 찍고 지금까지 미칠 듯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과거의 반이라도 회복한다면은 그것만 해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거네요.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 이야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국내 최고의 게임 행사인 지스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임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넥슨에서 내년 상반기 콘솔 기대작인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공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인조이를 다시 공개할 예정이며 5대5 PVP 슈팅 게임인 프로젝트 아크를 처음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의 플레이 버전을 보여주며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4개의 프로젝트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넷마블은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와 몽길 스타다이브를 출품한다고 하니까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일정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도 우주강국이 될 수 있을까? 우주항공청이 한국형 스페이스X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년 동안 경쟁형 R&D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목표를 보면 2030년대까지 미국 스페이스X의 반값의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꿈은 크게 잡아야겠죠. 또한 우주청은 고체가 아닌 액체, 메탄 추진체 기반의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메탄은 고체 대비 가벼워서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액체 연료인 케로신보다 가격이 낮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주 관련주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와, 2.5조 유상증자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고려아연이 하한가로 갔고 시총 10위짜리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코스피도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자, 그렇다면 갑자기 하한가에 간 이유가 뭔가? 2.5조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시가총액의 10% 정도를 유증을 때려버렸으며 발행가는 주당 67만 원이라 주가 급락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고려아연을 숏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막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유튜버는 사과 방송 그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한 이틀 3일만 좀 늦게 쳤으면은 라는 생각이 그냥 들죠. 그래서 이걸 보고 느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결국 시장은 타이밍을 절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에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xAI는 5개월 전에 이미 6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었는데요. 참고로 xAI는 최근 기업 가치를 400억 달러, 그러니까 55조 원으로 평가받았던 기업인데 얼마나 성장하려고 그런지 돈을 또다시 모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투자 유치 소식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등 관련주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